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피치라고 했어요. 스피치가 어떤 건지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잠깐 한번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적인 언어에서는 말하는 방법, 말의 힘이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다? 스피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두 분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여기 교육장소까지 오셨어요. 그것도 스피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해요? 스피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스피치를 커다랗게 두 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커다랗게? 맞아요. 그걸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또 하나는 대중 스피치라고 그래서 퍼블릭 스피치. 즉, 저처럼 사람은 하나가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 지금부터 대중연설에 대한 부분의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아마 일타강사 부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대1 대화하고요. 1대 다수.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인사말을 하든 자기소개서를 할 때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스몰 토크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스몰 토크는 여러분들 잡담 들어봤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잡담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잡담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요. 사람과 사람이 제일 먼저 와서 만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자마자 안녕하십니까?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어때요? 매정해요. 인간미 없잖아요. 저 사람 뭘 믿고 내가 저 얘기를 들어? 자, 그런데 사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한다? 스몰 토크, 나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스몰 토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스몰 토크는요, 스몰 토크에서 모든 본론이 전부 다 결정 지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공감해주죠. 공감해주고 들어줍니다. 자, 들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만 몇 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필요하셨군요. 자, 그러다 보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얻고 싶어하는 어떤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부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스몰 토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잡담에 대한 능력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담을 잘 해주시는 분이 어떤 유형으로 말씀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관계형하고 감성형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그 뒤에 어떤 부분이 오면 좋다? 논리형 오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화의 목적하고 그리고 대중연설, 퍼블릭 스피치의 목적을 딱 봤을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살짝 같으면서도 달라요. 목적. 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와 그리고 그 대중연설에 대한 목적인데요.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자,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성공? 가져가는 걸까요? 공감이에요. 대화는 100% 공감입니다. 이 공감은 스몰 토크 시간에도 진행이 돼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사인해주세요. 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때요? 안녕하셨어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오늘 날씨가 황사가 너무 짙은데요. 마스크를 하셨군요. 자, 이만저만 하면서 공감입니다. 자, 그렇다면 퍼블릭 스피치, 즉 대중연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목적일까요? 최종 목적은? 맞아요. 설득이에요. 설득.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 공감이 있어야 돼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100% 공감이 있은 다음부터 설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이야기 스피치에 대한 트렌드, 요즘에 스피치에 대한 그 분위기나 유행이 어떻게 타고 가는지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대중 스피치는요, 세 가지를 제가 크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이런 부분이에요. 짧고 간략한 브리핑인데 이건 말 그대로 업무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출근하시면 간단하게 회의하시죠. 자, 회의하시면서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오늘 할 일에 대한 부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주 잘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 부분을
계속 결과는 없어요. 과정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저처럼 이런 하나의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부분. 자, 그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지금부터 이 부분으로 갈 거예요. 청중과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스피치라고 해요. 그것을 테드식 스피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테드식 스피치의 유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원주도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죠? 예를 들어서 뭐 김창옥 그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오은영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 혼자 떠들고 가시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떻다? 테드식 스피치예요. 예전에는요, 근엄하게 오셨어요. 근엄하게 오셔서 나만 계속 얘기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갔어요. 남는 게 있을까요? 뭔가 딱딱하고, 내가 가서 집에 가서 무엇을 나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 무엇이 생긴다? 공감이라는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그 공감은 무엇을 뜻한다? 당신과 나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는 것을 뜻해요. 자, 그러면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그 12일, 16일 그 양일간에 12시 12월 16일 그 12시에 맞선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현장에서 족적이 1점이 나왔고 혈흔이 졸리지 않으세요? 졸려요. 너무 졸려. 왜 졸릴까요? 신경 쓰이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자료는 본인이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목소리 톤이 어때요?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졸려요. 자, 그리고 핵심 메시지도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핵심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어떠한 행동을 한다? 그럼요. 잘 보셔야 돼요. 과연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음성에 대한 부분도 좋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서론본론 결론에 대한 부분도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탁월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도 어떤 건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나오는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성공의 요인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될 수가 있는데 반을 나눠놨는데 55%가 진행이 된대요. 어떤 요인일까요? 시각적인 요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데 몸짓 언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믿으시겠죠?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돼요. 어때요? 믿어야 될 것 같죠? 그게 바로 몸짓 언어, 시각적인 요인의 신뢰감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아니면 성량이라도 이만큼 커서 그런 거는 잘 먹었습니다. 어때요? 들리나요? 의외로요. 저희 센터에 오셔서 저하고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소리를 뒤로 먹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왜 웅얼웅얼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왜 말끝을 흐리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신대요. 정말 속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3개월 만에 살짝 변화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만큼 목소리에 대한 그 명확성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논리형 스타일들이 잘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끔 딱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단계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공감력, 관찰, 그리고 관심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한테 관심만 있으면 되고요. 관찰만 잘하면 됩니다. 말을 잘하고 요약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좋아하면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애정이 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그때부터는 지식력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보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보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셔야지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가입 설계서를 보고하는 설계사와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몸을 보면서 보지 않고 설명하는 FP 누구에게 더 신뢰를 줄까요? 당연하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지식력이에요. 이거는요 1대1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지식력까지 완비가 됐으면 세 번째 단계 무엇으로 진행이 되면 될까요? 지금부터는 어떤 언어로 이 사람에게 전달을 할까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대, 60대 어르신을 좀 뵈야 돼요. 그분을 뵈야 되는데 그분은 그게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려운 단어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조금 거기서 어느 정도 팀장급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단어를 막 쓰면서 그래서요 어머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거는요 요즘에 미국에서 많이 유행하는 부분이고요. 이래서 좋아하실까요? 과연? 공감이 될까요? 아니요. 저는 가만히 있다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언어 구사력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한테 맞는 대화의 단어들을 선택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단계, 바로 4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다다다다다다다 1분에 300음절 정도 가는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막 얘기를 해요. 시간이 없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적당한 속도의 표현력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전부 다 나는 말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디? 출동하시면 돼요. 상황 통제력입니다. 모든 상황을 나는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회의가 끝났어요.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신 진행자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까지 보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가입 설명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마쳤어요.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그게 바로 질의응답이라고 해서 상황 통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 처음 단계가 있어요. 1대1 대화든 1대 다수의 대화든 처음에 어떤 단계? 스몰 토크 하는 단계. 그 스몰 토크에 대한 부분은 잡담이라고 하는데 그 잡담은 뭐다?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시간이 잡담이란 얘기예요. 가끔씩 그러면서 질문도 하잖아요.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가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지금 다리가 불편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 하시는구나.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 너무너무 좋은 상품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러면서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하고 설명의 5단계인데 첫 번째가 어떤 단계? 공감에 대한 단계 있어야 돼. 공감에는 무엇이 있으면 좋다? 관찰과 관심이 있으면 된다. 누구에 대한 관심?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 첫 번째는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지식력.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내가 그래서 지금 현재 논리형이 오른쪽에 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연습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해요. 요즘에는요 트렌드가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엔 우리 그런 식의 이렇게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미 듣는 사람은 지루해.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항상 핵심 메시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구조에 대한 방법. 그 방법이 지식력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3단계는 뭐다? 내가 어떤 언어를 쓸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1단계.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위해서. 자, 그리고 4단계 표현력. 음성에 대한 명확성 정확하게 좀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표현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스토리텔링에 대한 능력, 제스처에 대한 부분, 얼굴 표정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자, 그럼 맨 마지막에는 어떻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너무너무 잘 연습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봐도 나는 전부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관심과 관찰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을 감격시킬 수 있는 애드립 정도. 이야기 듣잖아요.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너무 아프시죠? 정말 그러시겠어요. 공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해주세요.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은 이 사람하고는 이미 이제 친해진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사인 받으러 가시면 돼요. 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옛날에 말하기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가 버렸고요. 지금은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지금 빌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상대에게 첫 번째 어떤 배려를 가져가셔야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한 시간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느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네, 말하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말을 한다? 듣는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다? 관계의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먼저 하자. 자, 그럼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